세계정복과 함께하는 아주 사소한 실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6월의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서 받는 우편물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일하다 보면 카톡으로 이거 버려도 돼요? 하면서 우편물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주세요. 그거 관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입니다. 보통 6월 달에 종소세가 하고 나면 수익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이 많이 날라와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건비 이런 각종 비용을 이제 사업용 통장에다 써야 한다라고 안내문이 날라오는 거고요. 매출이 높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에 맞게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고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하고 이제 손택스라 그래서 어플이 있는데요.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요. 세무 대리인이 대신 신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하고 은행명만 알면 등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페널티를 알아야겠죠? 미신고 가산세랑 미사용 가산세가 붙고요. 요거는 종소세 때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산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조특법상 각종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업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요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혀 세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없으세요. 감면이 금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는 등록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꿀팁은요. 매출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우리 사업이 잘 될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실 이유가 없겠죠. 가산세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요 안내문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누구냐면 인적 용역 대상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 분, 그리고 보험 용역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일반 과세 전환 통지서입니다. 일반 과세 전환 통지서가 과연 뭘까요? 요거는 간이 과세자가 종료되고 이제 7월부터 일반 과세자가 된다라는 안내문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통보하는 거죠. 저희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왜 받을까요? 요거는 매출이 직전 연도에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매출로 따지면 8천만 원, 만약에 중간에 개업했으면 안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요. 요거는 대신 세무서에 반납하셔야 돼요. 기존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변경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번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원 통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역이 있는데 이제 재고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안내 사항이에요. 요거는 간이과세 기간에 우리가 매입하는 이제 품목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죠. 재고 자산이라든지 일반 자산이라든지 요거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았는데 일반 과세자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과거 못 받은 부가세를 이제 환급해 주겠다. 일정 부분 요런 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고요. 요거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요거 관련한 유의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7월 1일부터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포스기가 있을 테니까 포스기가 있으면 1번 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영수증이 잘 찍히게끔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간이과세자라서 조금 영수증을 소홀히 챙긴 것들이 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래 간이과세자는 7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죠. 근데 간이과세 종료가 되는 부가세 신고를 7월달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거는 약간 케바케긴 한데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 대금의 10%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 요런 것들을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부가세 납부하라 그러면 화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이과세 이번엔 전환 통지서입니다.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는 그럼 뭘까요?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정반대의 안내문이에요. 아까는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되는 건데 요거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왜 되냐? 나라에서 정한 매출 기준이 너무 낮아서 간이로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요렇게 하겠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아요. 7월 1일 날 우편으로 발송되고 반납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 안내문을 받으시고 이제 간이과세자 돼서 부가세 안 내겠다 라고 그냥 좋아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될 때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제품이나 뭐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죠. 요거는 정반대예요. 일반 과세자일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그러면 토해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신 자산이나 재고나 요런 것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요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요렇게 매입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를 토해낸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나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죠. 그래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간이과세자로 안 하고 난 매출이 낮아도 일반 과세자가 될게요 라고 하는 거고요.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돼요. 특히 건물을 매입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건물 매입받은 부가세 토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무 담당자라면 우편물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고요. 우편물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상자가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주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주가 저희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안내문이 오면 꼼꼼히 확인해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편 안내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